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달이네요. 자, 이제 2월에 접어듭니다. 자, 시장 상황. 비트코인은 5,900만 원 언저리죠.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물대 위에서 안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 또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죠.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리플 상당히 힘들죠. 다시 한번 700원을 깼다가 빠지면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른 애들 살짝씩 반등이 다 나오고 있는데 혼자 땅굴을 파면 이럴 때 상당히 지칩니다. 왜 근데 이렇게 만들까요? 과연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악재 없습니다. 소송이 명확성이 해결이 나야 돼요. 중요한 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전 세계 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BDC와 함께 새로운 상품과 증권, 토큰과 다가오는 메타버스와 함께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고로 그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겠지요. 그 전까지 미친 듯이 흔들어댈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왜 얘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기를 원치 않는지, 가격을 바닥으로 미는지, 심지어 가치는 말입니다.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웃겨요. 얘네 하는 거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와 CBDC와 각종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다음 문명의 중심지인 블록체인의 심장으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 생태계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데 오늘 또한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밀어놨습니다. 그러면 일정 구간이 지나면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폭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마라톤을 그냥 너끈하게 이제는 근력이 좀 커지시지 않으셨나요? 근력과 힘이 좀 생기셨죠? 그러면 땡큐하고 매집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얘네가 폭발시킬 때까지. 2024년도 어느 기준점인가 폭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런데 그 시기가 살짝 딜레이 될 수도 땡겨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 매크로를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 딱 하고 나와 있는데요. 보복하려니 확전이 두렵다. 딜레마에 빠진 바이든. 참 이상하죠, 제목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요르단 북동부에서 미군 주둔지를 겨냥한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국 장병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대응 수위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보복하려니 확전이 두렵다. 웃기죠? 참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그쵸? 물론 미디어가 조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미국의 역할이 이전과는 다르다. 힘을 빼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를 키워주고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돈 쏟아붓는 이탈리아. 에너지 공급만 다변화. 이탈리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멜로니 총리 8조 원 투자 발표. 불법 이민 차단 등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요거는 명분이고. 아프리카에 돈을 쏟아붓는 데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귀에 꽂히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자급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중국 자본을 입은 업은 인도네시아. 세계 니켈 시장을 장악한다. 생산량 30% 늘어서 점유율 55%. 물량 공세의 작년 니켈값 43%뚝 떨어졌다.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세계 시장 점유율. 인도네시아 계속 중국 자본과 함께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질주하는 인도 경제. 7년간 매년 7%씩 성장한다. 모디 정부 내년 3년 내에 G3 될 것. 미국, 중국 또는 인도가 될 것인가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 경제대국?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일 것 같은데요. 아니, 미국, 중국, 인도일 것 같은데요. 10년간 추진해온 구조개혁으로 강력한 내수 제조업 투자를 유치한다.
2030년 GDP 9,300조까지 증가, 고성장 이어가는 인도 경제. 자, 세계은행의 지금 자료로 기반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G3가 미국, 중국, 인도일 것 같아요. 일본은 탈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달러의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국, 인도네시아, 그러면서 인도까지 에너지를 이전시키는 과정에 있을까요? 그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찰칵하고 말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귀에 꽂히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누가? 달러와 유로와의 주인들이 문명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빨대의 위치만 바꾸는 것일 뿐. 비자 145개국에서 직불카드 암호화폐 인출을 제공한다. 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자가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교환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채택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전 세계 3대 신용카드 결제망 회사이죠. 비자는 웹3 인프라 제공업체 트렌잭과 제휴를 맺고 비자 다이렉트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폐 인출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통합을 통해서 사용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메타마스크와 같은 암호화폐 지갑에서 비자 직불카드로 직접 인출할 수 있다. 새로운 통합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을 하고 세계 1억 3천만 개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비자 다이렉트 북미 총괄은 비자 다이렉트를 통해서 실시간 카드 인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잔액을 법정 통화로 더 쉽게 실시간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145개국의 사용자는 중앙화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 4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직접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 단계가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데르슨 호르위츠, 여기에 공동 설립자가 암호화폐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폰과 같은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아이폰, 모바일 혁명이었죠? 저는 이거를 3.5차 혁명이라고 명명합니다. 인터넷 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었죠. 암호화폐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폰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진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비자의 145개국에서 직불카드 암호화폐 인출을 제공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나왔다. 따라오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그리고 명확성, 그리고 전반적인 법안과 규제에 대한 도입,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CBDC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볼란테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은행 간 국경 간 서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스위프트 GPI, 리플, 비자 B2B, 비자 다이렉트 등 차세대 국경 간 메커니즘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이 레거시 서비스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경쟁 업체가 격차를 좁힐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비자 다이렉트, 리플, 스위프트 GPI가 공동으로 언급되고 있다. 볼란테는 리플사의 공식적인 파트너사이자 페드나우의 공식적인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위프트와 리플, 그리고 비자 마스터, 비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스위프트와 리플, 마스터카드는 BIS,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말은 뭘까요? 즉, 이 망에 대한 확장은 100% 온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5년도, 2026년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눈으로 확인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이 가격으로 지지분하게 있는 이 모습들이 대폭발로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자의 파트너인 커런시 클라우드는 이미 리플사와 협력하여서 기업 간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위프트 2.0, 리플렛, 리플 페이먼츠, 전 세계 페이먼츠에 대한 일통, 그리고 그 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파일코인, G캐시, 솔라나, 에이다, 기타 등등의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들이 여기 망을 통해서 이동해 나갑니다. NFT뿐만 아니라 돈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리플렛 그 망의 주인이 대장이었지요. 스위프트의 주인이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연이기 때문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바로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천 개 금융기관이 그 망의 주인이었죠.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스위프트 2.0 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섹터별 대장애들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갓 돌을 지나서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소년기를 지나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대, 30대, 40대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귀엽게 봐주세요. 좀 귀엽게 봐주세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귀엽게 봐주고 얘네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바이낸스 일부 고객에 시그넘 뱅크 등 은행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바이낸스가 일부 대형 고객들이 스위스 시그넘 뱅크 여기에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다. 그러면 바이낸스 세계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여기가 시그넘 뱅크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양대 축이죠. 여기에 바이낸스가 시그넘의 은행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시그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 복습입니다. 이미 18년도에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웠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2019년도에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은행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이죠. 2019년도 10월 달에 SBI를 통한 초기 단계 펀드를 출시했죠. 2019년도에 SBI를 통한 초기 단계 펀드를 출시했다. 그리고 한 번 더 2021년 SBI 및 아지무토와 함께 자금 조달을 성공하였다. 아지무토는 이탈리아 최대 금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SBI가 한 번 더 자금 조달에 참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시그넘 이사회에 SBI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뭐죠? 그룹의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죠. 여기에 SBI가 참여하고 있다. 고로 시그넘은 전략적인 보관 파트너는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입니다. 시그넘의 커스터디는 바로 메타코를 활용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뭐죠? 바이낸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바이낸스는 시그넘 은행 등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바이낸스에서 시그넘 뱅크의 은행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메타코까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타코는 다시 한번 HSBC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타코는 HSBC의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BBVA의 메타코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스위스가 스페인 넘버1은 산타데르, 그리고 넘버2는 BBVA입니다. 자, 세 번째, CT가 바로 메타코의 커스터디를 활용한다.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의 BNP 파리바와 더불어 넘버2죠. 얘가 바로 메타코의 커스터디를 활용한다. 그리고 유니온뱅크, 여기는 필리핀 최대 금권입니다. 여기가 메타코 하모나이즈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리고 메타코는 IBM 클라우드에서 기밀 컴퓨팅 기능을 활용하여서 통합 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을 보호한다. 메타코는 IBM 클라우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다시 한번 파트너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IBM의 지금 메타코의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세계 1위의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리플의 공식적인 파트너사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다시 한번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인 테메너스와 연결됩니다. 그 테메너스는 다시 한번 페드나우로 연결이 되죠. 페드나우는 뭐죠? 미국 중앙은행의 실시간 지불 결제 시스템입니다. 페드와이어를 대체하죠. 좀 전에 볼란테도 이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이들끼리 다 지금 논한 겁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고요. 이들의 에너지는 그대로 다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디아 커스터디는 메타코 네트워크에 통합됩니다. 조디아 커스터디는 어디죠? 다시 한번 스탠다드 차타드와 함께 SBI가 공동으로 투자한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입니다. SBI가 또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스탠다드 차타드와 투자하였죠. 그럼 이야기는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바이낸스는 시그넘뱅크에서 은행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시그넘뱅크는 SBI가 2번에 걸쳐서 투자를 집행했었다. 그렇고 시그넘 이사회에 SBI가 참여가 됐고 얘는 시그넘의 주요 보관 파트너는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이다. 메타코는 전 세계 거대 금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근데 가격은 여기에 있다. 그럼 뭘까요? 답안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참여하지 마. 니들이 합류하는 걸 원하지 않아. 조금 힘들어. 얘는 마지막에 끌어올릴 거라서 한 방에 폭발시킬 수 있어. 폭발시킬 때도 많은 애들이 여기서 이탈할 겁니다. 저는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얘의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더불어 얘뿐만 아니라 다른 펀더멘탈이 뛰어난 가상자산의 미래 또한 확신합니다. 얘만 투자하지 않아. 그래야 안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장기간 롱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털이 뛰어난 대장의 개수를 모아가라. 한 대략 100개를 한 10개를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답안을 찾으셨나요? 우리가 왜 이 심장 떨리는 문명을 완수해야만 되는지.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사장 성창원 사장님께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화폐 제조자에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를 지폐로서 발행하는 데가 어디죠?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화폐를 만들던 옛 방식 수명이 다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 정보통신 기술 변모할 것. 감이 오시겠습니까?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디지털 화폐 등장은 화폐 제조자에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여기 문명에 우리는 대장들에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여기 꼭 자리를 지키세요. 유동성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2024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탐욕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좀 내공과 깊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산에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마 며칠 뒤면은 산에서 내려갑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 지면서 산에서 내려갈 테니까 내일도 아마 산에서 방송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